네, 지난 2011년이었죠. 당시 국내에서는 브라질 국채 열풍이 불었습니다. 10%대에 달하는 채권 수익률에 환차익 기대까지 시중 자금이 몰려들었는데요. 하지만 2015년에는 환손실로만 원금이 반토막 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금이 다시 브라질 국채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재테크 쏙쏙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2011년과 2012년 그야말로 브라질 국채 광풍이 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다가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 국채는 2011년부터 국내 자산가들에게 정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보통 이 해외 채권 투자는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에다 환차익이 합쳐져서 수익률이 계산되는데요. 당시 브라질 국채는 10%가 훌쩍 넘는 고금리에다가 환차익 기대감도 상당했고요. 여기에 이자 소득, 환차익, 매매 차익 등이 모두 비과세였습니다. 이런 매력 덕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만 6조 원 이상이 몰렸는데요. 하지만 2014년부터 조금씩 휘청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아예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핵심 이유는 바로 환손실이었는데요. 브라질 통화인 헤와라가 2011년 대비 반토막이 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015년 9월에는 이 헤알당 280원대까지 대폭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2011년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4년 넘게 받았던 이자를 모두 합쳐도 이 누적 수익률이 30%가 넘는 마이너스가 돼버린 겁니다. 네, 채권 투자, 그것도 안전하다는 국채 투자인데 원금 손실 위험이 커져서 투자자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헤알화는 왜 이렇게 가치가 추락한 거죠? 네, 이 브라질의 경기 침체가 워낙 길어지고 심해진 데다가 이 정부 관료의 이제 부패 스캔들이 더해졌고 네. 여기에 국제 유가 폭락까지 합세하면서 브라질에서 외국계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예. 이 시기는 또 이 달러 강세였었고요. 그러면서 헤와라 가치는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작년부터 확 바뀌게 됩니다. 우선 이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던 호세프가 탄핵이 됐고요. 여기에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헤아라 가치가 함께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현재 헤알 원 환율은 350원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브라질의 물가가 한 연 5에서 6%대에서 멈춰지면서 현재 브라질 중앙은행은 연이어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또다시 브라질 국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만 보면 이 브라질 국채 수익률이 상당하고 올해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일까요? 작년 1년만 놓고 보면은 이제 무려 70%가 넘는 참 놀라운 이제 수익률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던 작년 3월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은 올 2월까지는 한 35% 이상, 이것도 역시 높죠. 35%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는 1조 원대 자금이 다시 브라질 국채로 몰렸고 올해는 벌써 1월, 2월인데 2월 첫 주까지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브라질 국채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2011년 당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겨우 원금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가령 2011년 8월쯤에 이 10년물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고객을 보면은 작년 12월에야 비로소 겨우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브라질 국채가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에 이제 현재 올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상품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또 헤어라 가치가 폭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래서 시중 증권사에 가 보셨다면 이런저런 설명을 듣게 될 텐데 네. 다 듣다 보면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워낙 브라질 국채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요가 다 몰려서 이제 기대 수익률도 한 10%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헤아라 가치 전망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흐름입니다. 앞으로 더 급등, 폭등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전처럼 다시 급락 상황으로 돌아서면 해와라는 다시 위험해집니다. 둘째는 브라질 정치권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구조개혁 또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쓰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변수는 달러 가치입니다. 이 미국의 달러화가 다시 엄청난 강세로 바뀔 경우에 해와라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브라질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어서 채권 투자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2012년에도 그랬고요. 작년과 올해 다시 브라질 국채가 인기를 끄는 데에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도 한 몫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브라질 국채 투자는 비과세라고들 네. 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바로 우리나라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 협정 때문인데요. 네. 이 브라질 채권은 이 조세 협정을 통해서 토빈세, 그러니까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이 세금인 토빈세가 폐지가 된, 그래서 비과세 상품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브라질 국채에서 나온 이자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44%의 이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개인소득 과세 표준 5억 원이 넘는 분들은 이제 44%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기존의 투자분으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던 분들은 더 자금을 굴리는 그런 대상으로 브라질 국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브라질 국채 투자해야 할까요? 끝으로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 현재 브라질 국채 수익률은 약 한 10%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근데 결국 포인트는 이 브라질의 통화, 해와라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까인데요. 과거 최악이었을 때가 해알 원 환율이 한 280원대까지 떨어졌었고, 현재 35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다시 해와라가 20% 정도 하락한다고 해도 2년간 이 채권 투자를 유지하면은 이자 수익만으로 원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다시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이 해와라 환율 400원, 5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완벽한 상황일수록 더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요. 저는 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20%를 넘게 담지 않았으면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진입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급적이면은 이 해알원 환율 한 350원 이하에서 진입하는 게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